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멜 리브스 감독의 영화 더 배트맨은 현명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미 배트맨의 기원이 너무나도 유명한 만큼 자신의 첫 배트맨 영화에서 배트맨의 기원을 생략하고 2년차의 배트맨을 주인공으로 처음인 듯 처음이 아닌 신선한 배트맨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요. 2년차 배트맨이면 데뷔한 직후의 배트맨일 텐데 그가 어떤 일들을 리들러와 펭귄과 캐드먼과 같이 겪을지 궁금해집니다. 멜 리브스 감독이 이번 영화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원작들이 밝혀졌는데요. 배트맨 이어 1, 배트맨 제로 이어, 배트맨 에고, 그리고 배트맨 롱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이어 1과 제로 이어가 배트맨의 기원이라면 에고는 배트맨의 심리를 파헤치는 작품이고 롱 할로윈이 배트맨의 초창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투페이스의 기원이기도 한 이 작품은 팬들에게 배트맨의 2년차 혹은 3년차 정도의 일로 여겨집니다. 과연 롱 할로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다른 2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롱 할로윈은 배트맨의 대표 명작으로 작가 제프 로브와 아티스트 팀 세일이 창작했습니다. 프랭크 밀러의 이어 1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특별한 날에만 살인을 저지르는 홀리데이 킬러를 추적하는 배트맨과 고든 그리고 하비덴트의 이야기입니다. 배트맨의 초창기이다 보니 이때 고담은 아직 마피아의 도시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대부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연출과 스토리가 초반에 나옵니다. 홀리데이 킬러가 나오면서 마피아 쪽과 경찰 쪽, 배트맨과 악당들 사이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 연쇄살인마의 피해자는 고담시 범죄계에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배트맨은 캘린더맨 같은 특이한 범죄자들을 의심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하나였던 카마인 팔코네의 아들 알베르토가 홀리데이 킬러였습니다. 아버지 카마인 팔코네는 아들 알베르토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랬고 하버드와 옥스포드에 보내는 등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지만 알베르토는 오히려 카마인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질투와 집착과 사랑이 가득한 알베르토가 결국 홀리데이 킬러가 되었는데요. 카마인은 체포된 알베르토를 자신의 커넥션으로 풀어주려고 하지만 알베르토는 이제 홀리데이 킬러가 팔코네라는 이름보다 더 커졌다면서 거부합니다. 실제로 카마인 역시 그가 평소에 괴물이라고 멸시했던 배트 악당들을 고용했는데요. 에드워드 니그만은 카마인 팔코네가 홀리데이 킬러를 맞추기 위해 고용한 전문가로 등장합니다. 그는 카마인이 바로 홀리데이 킬러라고 추측해서 오히려 비웃음을 샀는데요. 설상가상 살바토레 마로니에 의해 화상을 입은 하비덴트가 투페이스가 되어서 카마인을 죽이면서 고담시 범죄계는 마피아에서 슈퍼빌런으로 그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배트맨 영화의 새로운 감독이 되었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작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번 멜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도 롱 할로윈과 연결된 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카마인 팔코네가 나온다는 점, 배트맨의 초창기를 이야기한다는 점, 느와르적이고 추리물 같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이 되어서야 배트맨의 2년차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7년 작가 프랭크 밀러의 이어 1의 성공으로 DC 코믹스는 뒷이야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 2인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배트맨 2년차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 1의 에디터인 데니스 오닐의 주도하에 작가 마이크 바가 이어 2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어 2는 원래 마이크 바가 준비하던 이야기였는데 이어 1의 성공으로 이어 2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어 2는 명작 배트맨 애니 영화 마스크 오브 판타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은 영화 더 배트맨이 마스크 오브 판타즘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어 2는 배트맨 이전에 리퍼라는 자경단원이 고담에 있었으며 현재는 사라졌다고 배경을 설정합니다. 이 작품에서 브루스가 만나는 여성 레이첼의 아버지 저저슨 캐스피언이 바로 리퍼였는데요. 그 당시에 범죄가 다시 만연하다고 느낀 그는 다시 리퍼가 되어서 돌아오고 배트맨은 리퍼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에 반대하며 그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배트맨은 총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자신의 규칙도 깨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 범죄의 거물들과 같이 리퍼를 막기로 선택합니다. 마피아들은 그들이 엄선한 킬러 조 칠과 같이 리퍼를 제압하라고 제안하는데요. 조 칠은 바로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을 죽인 그 범죄자였죠. 결국 결전의 날이 찾아오고 조 칠과 배트맨이 리퍼를 제압하는데요. 리퍼는 사라지고 배트맨은 조 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조 칠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 크라임 앨리로 데려가는데요. 그곳에서 배트맨은 정체를 밝히고 총으로 조 칠을 위협합니다. 조 칠은 쏠 용기가 있냐면서 배트맨의 어그로를 끄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리퍼가 나타나서
그때 조치를 죽여버립니다. 배트맨의 정체를 알게 된 리퍼는 웨인 파운데이션의 미완공된 건물에서 배트맨과 결전을 펼치는데요. 배트맨은 리퍼가 추락하는 그 순간에 그가 결혼을 약속한 레이첼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퍼의 죽음을 목격한 배트맨은 총을 써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붙이고 조칠의 총을 건물의 초석에 봉인하기로 합니다. 레이첼은 수녀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라도 반성하겠다고 하죠. 이어2는 이어1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조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어2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제로 아워라는 두 번째 크라이시스 이벤트 때문에 정사에서 없었던 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아워 이후 배트맨의 2년차 이야기는 롱할로윈이 정사인 것으로 굳어지는데요. 그러나 배트맨의 초창기를 다룬 작품이 이렇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트맨이 1939년에 데뷔한 만큼 배트맨은 미국 만화의 골든 에이지와 실버 에이지를 모두 겪었는데요. 출판 순서상 그가 마주한 최초의 슈퍼빌런은 조커도 리들러도 홀리데이 킬러도 리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닥터 데스였습니다. 배트맨이 1939년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에서 데뷔했다면 닥터 데스는 디텍티브 코믹스 29호에서 데뷔했습니다. 닥터 데스는 상류층을 겨냥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배트맨이 그의 기질을 추적하자 닥터 데스는 기질을 폭발시켜 부하를 죽이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후 디텍티브 코믹스 30호에서 어느 이름난 가문의 가부를 이용해 돈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배트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폭발의 여파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일반적인 마피아나 범죄자와 다르게 독특하고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또 연이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닥터 데스는 공식적으로 배트맨이 처음으로 상대한 슈퍼빌런으로 기록이 됩니다. 조커는 나중에 1940년 배트맨 1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배트맨 1호에선 캐드먼도 같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커와 캐드먼 전에 데뷔한 유명한 배트맨 악당이 또 있습니다. 바로 휴고 스트레인지입니다. 1940년 디텍티브 코믹스 36호에서 데뷔한 휴고 스트레인지는 오랜 기간 원작과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한 배트맨의 악당인데요. 그의 첫 등장에서 그는 안개를 만드는 인공장치를 훔쳐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자였는데요. 첫 등장에서 휴고 스트레인지는 배트맨에 의해 체포되지만 탈옥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 조커와 캐드먼이 데뷔한 배트맨 1호에서 휴고 스트레인지가 탈옥하면서 나옵니다. 이때 그는 새로운 부하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정신병자들을 근처 정신병원, 무려 아캄이란 이름이 나오기도 전이었죠. 에서 탈옥시켰고 이들의 뇌와 수체에 알 수 없는 호르몬 성장 약물을 주입하는 위험한 실험을 가해서 이들을 헐크 같은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휴고는 이들이 도시, 무려 고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전이죠. 이들이 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동안 절도를 벌이는데요. 괴물들이 배트맨을 납치하자 휴고는 배트맨에게 같은 약물을 투입합니다. 배트맨은 탈출해서 약물을 무효화하는 약물을 만들고 자신에게 투여했습니다. 탈출한 배트맨은 휴고 스트레인지를 찾고 추락하면서 휴고 스트레인지는 죽은 것처럼 암시가 됩니다. 이후 다른 괴물들을 모조리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디텍티브 코믹스 46호에서 휴고 스트레인지가 돌아오고 고담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가루를 살포하면서 배트맨과 싸웁니다. 다만 휴고 스트레인지는 이후에 아주 긴 공백을 갖게 되고 1970년 작가 스티브 잉글하트의 명작 스트레인지 어피리션에서 돌아오면서 배트맨의 정체를 아는 악당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휴고 전에 데뷔한 악당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몽크인데요. 1939년 디텍티브 코믹스 31호에서 데뷔한 이 몽크는 당시 배트맨의 약혼녀인 줄리 메디슨을 살해했습니다. 디텍티브 코믹스 32호에서 배트맨은 파리에서 몽크를 죽이고 약혼녀 줄리를 구하는데요. 작중에서 몽크가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으로 혼동되어 설명되기 때문에 배트맨은 은탄으로 몽크를 죽였습니다. 몽크는 스쳐 지나가는 악당이었으나 배트맨 앤 더 매드 몽크라는 2006년 작품에서 다시 발굴되면서 현대 독자들에게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작가 맷 바그너는 다크문 라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배트맨의 두 작품을 썼는데요. 하나는 배트맨 앤 몬스터맨이고 다른 하나는 배트맨 앤 매드 몽크입니다. 그는 1940년 배트맨 1호에서 다뤄졌던 휴고 스트레인지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배트맨 앤 몬스터맨을 집필했는데요. 그는 이 작품을 휴고 스트레인지의 첫 등장으로 설정했고 배트맨 이어원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킬링 조크에서 나온 조커의 기원, 에이스 화학 공장에서 추락한 레드후드라는 것을 이스터 에그로 넣어놔서 배트맨의 초창기 이야기임을 분명히 했죠. 아직 조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몬스터맨의 속편이자 다크문 라이징의 마지막 이야기인 매드 몽크는 디텍티브 코믹스 31호에서 나왔던 몽크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즉 다크문 라이징은 정사로 취급을 받아서 뉴어스 현실에서 배트맨은 이어원, 몬스터맨, 레드후드의 에이스 공장,
매드몽크로 초창기가 설명됩니다. 매드몽크 이후 배트맨의 사건은 작가 에드 브로베이커의 웃는 남자에서 다뤄지는데요. 조커와 배트맨의 첫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커는 고담 하수도에 독을 풀려고 하는데요. 웃는 남자 이후에 여러 배트맨의 악당들, 대표적으로 스퀘어크로우, 리들러, 포이즌 아이비, 미스터 프리즈, 펭귄이 데뷔한 것으로 설정이 되고 이후에 롱할로윈에서 투페이스가 데뷔한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일대 로빈 딕 그레이슨을 만난 건 대체로 롱할로윈 이후 2년차에서 3년차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들어간 것도 롱할로윈 이후 즈음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사의 배트맨, 즉 프라이머스 현실의 배트맨의 2년차는 무엇일까요? 리들러가 닥터데스와 포이즌 아이비의 기술과 자신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고담 씨를 수몰시키고 자신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든 배트맨의 기원이 바로 제로 이어였습니다. 프라이머스 현실의 배트맨은 제로 이어 이후에 다크사이드의 지구 침공을 막으면서 저스티스 리그 멤버가 되었고 1년 차에 조커가 상수도에 독을 푸는 것을 막았다는 설정입니다. 조커와의 첫 만남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배트맨은 조커의 실명과 그의 가족을 알아냈습니다. 뉴오이 체제 이후에 리버스 체제에서 프라이머스 현실의 배트맨 2년차 이야기가 설명되는데요. 바로 조커와 리들러의 전쟁,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이었습니다. 제로 이어 이후에 탈옥한 리들러는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웃음이 사라진 조커에게 같이 배트맨을 죽이자고 제안했는데요. 조커가 리들러의 배에 총구멍을 내면서 거절합니다. 둘의 싸움에 고담의 여러 범죄자들과 슈퍼빌런들이 엮이면서 갱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배트맨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편에 쓰기로 하는데 원치 않지만 리들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배트맨과 리들러는 조커를 제외하고 팀 조커를 전부 제압하는데요. 배트맨은 바로 이 순간에 리들러를 배신하지만 리들러는 배트맨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게 그저 조커를 다시 웃기기 위한 자신의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난 전쟁이 리들러의 수수께끼였다는 걸 안 배트맨은 매우 분노하면서 주변에 있는 식칼로 리들러의 얼굴을 찍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조커가 배트맨을 맞고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현재 DC 메인 유니버스의 배트맨 2년차의 이야기인 것이죠. 롱할로윈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더 배트맨이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팬들이 여기는 어스원 배트맨의 2년차는 어떨까요? 뉴오이 체제에서 메인 유니버스인 프라임 지구와 다른 현실 어스원 지구 1의 배트맨은 펭귄과 싸우면서 힘겹게 배트맨으로 데뷔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고담시 상류층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수수께끼 같은 살인을 벌이는 리들러와 싸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2년차라고 딱 잡아 말할 수 없지만 이 현실의 배트맨의 두 번째 악당, 두 번째 위기가 리들러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더 배트맨이 2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로 리들러, 펭귄, 캐드먼을 골랐다는 것은 맨 리브스만의 2년차 배트맨의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리들러가 메인 빌런이라고 알려진 점에서는 제로이어나 어스원 같은 이야기를 더 배트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펭귄을 생각해보면 그가 배트 악당들 중에서 마피아 컨셉인 만큼 롱할로윈 느낌이 날 것도 같은데요. 특히 카마인 팔콘의 역에 배우 존 터투로가 캐스팅된 것은 롱할로윈스러운 면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더 배트맨이 선사할 배트맨 2년차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영화 더 배트맨이 보여줄 2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